100조 원에 육박한 기업입니다. 조금 이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바로 애터미.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이 첫 선을 꼽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좀 모르는 사람이 하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여기에서 건강식품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걸 전담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만들게 된 게 바로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원자력연구원에서 시작을 해서 원자를 뜻하는 아톰에다가 아름다울 미자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애터미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어떤 이름을 줬어요.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된 콜마 B&H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화장품에서 한국 콜마는 아시는 분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한국 콜마하고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함께 출자해서 만든 기업이에요. 건강기능식품하고 고순도 화장품을 만들어서 애터미의 납품을 이 기업이 했어요. 근데 2016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9,700억 원대가 됐다고 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국내 처음으로 기술 출자를 통한 벤처기업 설립에 나섰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오늘 주식회사 한국콜마와 화장품과 기능성 식품, 의약품 등을 공동 생산 판매하는 벤처 회사를 설립키로 하는 약정식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업체와 손잡고 만든 연구소 기업이 1조 원짜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여기서 얻게 된 수익을 다른 기술에 사업화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방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식품 생산 라인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회사는 설립 11년 만인 지난 3일 코스닥에 상장돼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조 900억 원으로 자본금 23억 원에 470배가 넘는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비결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뛰어난 원천기술, 방사성 물질 치료법을 연구하다 한방물질에서 몸에 좋은 성분을 추출하는 법을 개발했는데 화장품 회사의 제안으로 이 기술을 사업화하게 된 겁니다. 워낙 독창적인 기술인데다 효능이 뛰어나 소비자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원자력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 신뢰성이 있잖아요. 제조사보다는 이제 마진율이 뭐 많게는 50%, 80%까지 붙게 되죠. 그 과정 유통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거죠. 소비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쓰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소비자이자 판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산성이 굉장히 큰데 유통 과정이 짧아지게 되는 대신에 뭐 이 영화 보니까 재밌더라 또는 뭐 이 보험 상품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가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제품상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좋지도 않은 물건을 강매하고 뭐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그동안 불법과 합법이 조금 경계가 모호했던 거잖아요. 기존의 불법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자본 명목으로 한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물건을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했어요. 거의 강매에 가까운 거죠. 이런 가입비 명목으로. 가입비 명목으로 강매를 하다시피 했는데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그 회원가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생필품 시장은 워낙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아주 질이 좋거나 아니면 뭐 지도 아주 싸거나 아주 싸거나인데 보니까요 이 애터미 제품들이 실제로 아주 싸더라고요. 이 뭐 칫솔 하나가 990원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애터미식 방식이 저성장 시대, 제로 성장 시대에 맞는 거예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호주머니 돈이 없잖아요. 굉장히 정보력은 많아졌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제품 가격은 싸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품 퀄리티는 좋지만 제품 가격은 싼 이런 시장을 타겟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본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자본을 가지고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다단계 회사들 중에 엉터리 같은 다단계 회사들 중에 주머니에서 몇백만 원씩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걸 자본으로 해요. 그러면은 내가 몇백만 원을 내놨는데 몇백만 원 이상 못 벌면은 손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해 나는 일을 하면 안 돼. 애터미는 손해 전혀 안 나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차피 여기 있는 생필품들 있죠. 예, 칫솔 사 쓰고 화장품 사 쓰고 해모임 먹고 뭐 이런 거 샴푸하고 이런 걸 다 한단 말이에요. 라면도 사 먹고 그러는데 여기서 팔고 있는 애터미 제품이 내가 지금까지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서 쓰던 것보다도 더 비싸거나 좋지 않으면은 안 써야 돼. 그런데 이게 내가 전에 사서 쓰던 것보다도 품질이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싸네? 그러면은 돈을 벌거나 안 벌거나 이런 거 생각 없이라도 애터미 제품을 사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돼요, 안 돼요? 되죠. 회원수가 350만 명쯤 된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판매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회원수가 극히 낮아요. 8%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91%죠. 92%. 네, 실소비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쓰기 위해서 물건을 산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을 만족시킬 정도로 어느 정도의 질을 유지하면서 유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이 내고는 네 글자가 있어요. 정선상략. 철저히 소비자 눈높이에서 좋은 제품을 골라서 최소한의 이윤만 남기겠다 이런 원칙을 해서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사자성어가 정선상약입니다.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견리 사이도 다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거든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박한길 회장이 칫솔을 출시하기 전에 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칫솔 수십 개를 사다가 직접 막 몇 달에 걸쳐서 써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뭐가 좋고 이건 뭐가 좋고 막 이렇게. 그 중에서 가장 품질이 괜찮은 것 같다,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칫솔을 딱 골라서 그 업체를 찾아간 거예요. 그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할인가가 그 당시에 1,600원이었다고 하거든요, 개당. 이거를 990원에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안 팔지. 업체 입장에서 1,600원짜리를 990원에 누가 팔겠어요. 그럴 때 이 내세운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칫솔을 연간 1,000만 개 우리가 팔아주겠다. 둘째, 원료값을 성금으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칫솔 업체죠. 디오텍 코리아의 경우에는 그 납품 전 2009년에는요 매출이 5억 4천만 원 정도였대요. 2014년에 99억 원이랍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죠. 이런 사례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 유통망으로서 애터미의 파워가 좀 입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은행 점포와 현금 자동 입출 금기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5,097만여 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2% 넘게 늘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3월 기준으로 인터넷 뱅킹과 자동화기기 거래 등 이른바 비대면 거래 비중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은행 창구 거래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점포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포 없이 인터넷만으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가능케 하는 은행을 우리가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그러고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롯데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하락했고 현대백화점은 5.3%, 신세계백화점은 8.7%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1일부터 어제까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정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인 이마트몰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나 증가했습니다. 이미 제조업 분야에선 로봇과 사람이 마주 앉아 정밀한 부품을 조립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루파를 사용하는 이 로봇 한 대의 가격은 6천만 원대로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1년 반 임금 수준입니다.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대신에 카드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아이폰 부품 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은 최근 제조 인력의 절반인 6만 명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지던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업 같은 대기업 생산직이 앞으로 사라질 직업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인의 실질 은퇴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 남성이 일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연령은 72.9세로 2년 전보다 1.8년 늘었습니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70세 넘어서까지 일하는 나라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이 한국 여성도 70.6세로 2년 전보다 0.8세 늘면서 처음으로 70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은퇴한 뒤 쉬면서 보내는 시간도 많지 않아서 OECD 평균보다 6년이나 짧았는데요. 게다가 한국 노인은 빈곤율까지 높았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은퇴하고도 맘 편히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한국의 노년층. 반퇴를 벗어날 탈출구는 언제쯤 마련될까요? 너무 당연시 바라고 너무 능력 없는 부모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고요. 그리고 저 부모가 나중에 가뜩이까지 하면 어떡하나. 이 생활이 악해지라고 매달 집들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사견 비슷하고 막 노후대 직결해야 되고 디랜드도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점차 순차가 밀어나더라고요. 월급 가지고 내 가족, 내 아내 그런 돈들이 나가면은 부모님께 갈 돈은 없어요, 진짜. 난 젊은이들 이해해요, 그런 거. 근데 사회가 그렇게 돼서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어. 노후 대책이라는 거는 이미 내 앞에 와 있는데 너무 낯선 거야. 어? 이거 진짜 너무 낯설어. 이게 뭐야 도대체? 언제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거야? 당시로는 드물게 아들 둘을 해외 연수까지 보낼 정도로 교육열이 뜨거운 엄마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하고 싶다는 거 뭐 재즈 음악도 하고 싶다 해서 재즈 음악도 시키고 뭐 많이 해봤어요. 다양면으로. 어떤 때는 진짜 생활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1, 2만 원이라는 것도 통장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막 뒤집어지죠. 속이 불안하고 늙은 초라하고 누추한 내가 아니라 그래도 먹고 싶은 거는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노인네,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노인네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게 지금은 뼈 아프게 느껴지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건 반드시 오는 거거든.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근데 난 이렇게 도적처럼 빨리 찾아올 줄 몰라. 탄탄한 대기업의 18년차 과장급,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딸을 둔 전형적인 셀러리맨입니다. 지난해 김 과장의 월 평균 소득은 500만 원가량. 비슷한 나이 다른 셀러리맨의 평균 월급 460만 원보다 많습니다.
김 과장의 생활을 따라가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있는 술자리와 가족 외식을 포함한 식음료비 60만원, 주택 자동차 유지비와 통신비 등 100만원, 두 아이 학원비와 보험료 130만원, 은행 대출을 갚는데 85만원, 부모님 용돈과 경조사비 등 50만원. 이 돈을 빼면 실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월 50만원입니다. 길게 잡아도 8년 뒤에는 정년,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30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 재무관리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김 과장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며 적어도 연봉의 40%는 저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생활, 유지하고 계신 생활 수준들을 죄송한 이야기지만 1980년대 수준까지도 낮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주변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폐지주의시고 본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터미는 일종의 소비자 조합인 거예요. 우리끼리 바잉 파워를 형성을 해서 이제 우리가 큰 구매력을 갖게 되니까 자 가격도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죠. 생산업체를 향해 가지고 자 우리가 이만큼 써줄 테니까 다른 어떤 유통회사에다가 공급했던 것보다 더 싸게 주세요. 그리고 품질은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우리는 철저한 고품질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맞춰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터미는 정말 좋은 생필품을 값싸게 파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 이제 그 일은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가 준비하고 있는 세상은 이제 IoT 세상, 사물 인터넷 세상, 인공지능 세상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제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 있다 보면은 정말 본인의 일자리도 없어지죠. 이제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는. 애터미는 진짜 돈이 되는 회사예요. 다른 데서 가져와서 그 돈으로 우리가 수당으로 나누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이는 회사입니다.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내고 친척 주머니, 친구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그걸로 수당 몇 푼 받으면요. 그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따당겨 갖고 망했다는 사람들 바로 그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1번 자리 하거나 앞자리 하면 돈 되는 줄 알고 바보들이에요. 애터미는요 다 1번이에요. 다 1번. 왜 다 1번이냐면은 자 5천만에서 끊어놨단 말이에요. 한 달에 5천만 밖에 못 벌도록 해놨어요. 그러면은 먼저 와가지고 5천만 되는 사람도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없이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나는 늦게 왔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보다 뒤지게 돼 있는 거예요. 줄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옆에 세 번째 라인을 만들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리크루팅을 해도 밑으로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진짜 더불어 사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미국에서 넘어올 때 미완성 상태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당 체계를 끊임없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문제점들을 애터미가 완벽하게 해결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수당체계 역사상 이 바이너리 시스템을 안정시켰다는 거. 지금 우리가 작년에 7천억을 했죠. 국내에 해외 1,000억을 했죠. 8천억 매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당체계라고 하면은요 8조가 가고 80조가 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수당체계가 연간 매출액 100억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시 연간 매출액 1,000억을 갈 수 있고 1,000억을 가서도 이 수당체계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100조도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제가 초창기 리더들에게 설명을 했던 바가 있어요. 지금까지 애터미는 창사 이래로 수당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없어요. 유통의 허브예요. 그래서 모든 유통은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 할인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이제 앞으로 무점포 시대로 가지요. 해운제 판매. 그러면은 이 하나의 유통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서 그들보다도 우리가 품질은 더 우수하게 절대 품질로 가고 가격은 더 낮은 절대 가격으로 가겠다는 그 목표를 처음부터 세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메시지라 이거예요. 가격은 매스, 대중이 쓸 수 있는 가격인데 품질은 프레스티지.
급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 품질이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품질의 제품을 이런 품질은 누구도 이 가격에 팔 수 없다는 절대 가격에 팔겠다고 우리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유통들까지도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할인 매장에서 파는 동일한 품질의 제품 같으면 우리가 더 싸게 팝니다. 자, 또 같은 가격의 제품이라고 하면은 우리 품질이 더 월등합니다. 그러면은 자, 할인 매장에 가던 사람들, TV 홈쇼핑에서 사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던 사람들이 점점 우리 쪽으로 흡수가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1조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은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로 커질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통의 허브가 돼가지고 수백조, 수천조의 매출을 일으키면서 그 중에서 35%가 수당으로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조만 되면 얼마가 풀려요? 35조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10% 정도가 서민들에게 다시 리펀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중국의 14억 인구가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인도의 13억 인구가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남미에는 인구가 억이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들 중에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래요. 멕시코 이제 내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하나 찍은 거예요. 드디어 시작의 준비가 끝났을 뿐이다.